얼티비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의 원종필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참석하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부장로교에서 영어 목회로 2세들을 섬기는 안포란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자리에 오늘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하여 여성회에서 가정상담가로 수고하시는 임길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포란 목사님, 요즘 여러 곳에서 동시 사역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데 어떻게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참 바쁜데요. 네. 좋은 일로 바쁘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분의 조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안 목사님, 성경적인 개념이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정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이 전반적으로 한번 말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가정은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고 더 기본이 되는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보면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부부를 만들고 네. 또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또 사회가 만들어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두 가지를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을 배우고 있고 relationship building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는 또한 어떻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형성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임팩트 받고 임팩을 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한 인생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씩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잘 될 때 한 사회도 잘 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어른과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결국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 선생님. 예,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전에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제 행복이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집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불행한 것 같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해 하고 느끼면 그건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라서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적으로 많이 또 직업이 좋다고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요. 행복은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본인이 느끼는 자신이 느끼는 그런 자기 만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행복한 가정도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족을 구성하는데 그 한 사람만 만족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죠. 그렇죠. 골고루 대부분 가부정적인 한국 사회에선 아버지는 내가 돈만 벌어주고 그럼 다 행복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한 구성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느끼는 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과 관계라고 그러셨는데 사랑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 본인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린다면 각자 구성원 전체가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 예로요. 그 몇 년 전에 그 영국의 그 경제 재단에서요. 네. 178개국, 세계 178개국을 상대로 그 행복 지수라는 그런 조사를 했어요. 네. 행복 지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통계가 나왔는데 1위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저기 그 섬나라 네. 그 호주 옆에 아주 작은 섬나라 이름도 모르는 비누아투라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비누아투라는 나라가 1등이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는 112위입니다. 112위. 정말이에요? 예. 그리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50위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도 102위.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차이나나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높았어요. 31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네. 경제력하고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런 관계가 잘 될 때 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봅니다. 아, 그럼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소유에 있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죠? 그렇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그 행복해야 할 가정들이 가장 그 불화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그 이제 아까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관계를 잘 못할 경우에 네. 불화가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사랑을 뭐 다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각자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 그럴 때 이제 불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 워싱턴 대학의 그 까트만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한 35년 동안 이 가정 문제를 대해서 그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 조사 결과에는 가정 불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부부의 92%가 부정적인 대화 때문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대화라는 건 비교, 비아냥, 그 다음에 어떤 비난 같은 거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아. 이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거지. 도저히 안 돼.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발표를 인하면. 그래서 부정적인 대화, 이게 가장 가정 불화에 대화하지 못하는 거, 사랑 표현하지 못하고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가정 불화의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그 가정 불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대화에 있다는 겁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분도 이제 35년 동안 연구한 결과고요. 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보면서 그런 걸 많이 정말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 네. 예, 그러시다면 목사님, 이런 그 가정 문제들에 대해서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in family? 지금 가장 큰 이민 가족의 문제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1세대하고 2세대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아주 디스팅티브하게 세 가지 갭이 생깁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갭입니다. 컬처럴 갭. 결국 컬처럴 갭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갭이 되는 거거든요. 즉 1세대의 부모님들이 보는 거하고 2세들이 보는 인생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거기에서 또한 제너레이션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적인 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에이지 그룹에서의 생각과 우리 2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대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적인 갭과 세대적인 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결국 커뮤니케이션 갭입니다. 대화의 갭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이민 사회는 그 언어에 대한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갭이 있다 보니까 가장 릴레이션십 형성의 기본이 되는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아버지가 하루에 자녀들하고 미닝풀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1분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참 그런다 보면은 이민 가족은 얼마나 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갭도 있고 또 제너레이션 갭도 있고 거기다가 컬처럴 갭도 있는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민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가 없다.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또 대화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들 여기 사시는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또 자녀는 자녀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큰 이슈가 릴레이션십 형성 속에서 나오는 대화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매주 북미에 24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통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북미, 노스 아메리칸 컨텍스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의 아이들이 자기네 부모님들의 이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629명의 아이들이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20명의 아이들이 매일 가출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1512명의 아이들이 하루에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742명의 티네이저들이 새롭게 매일 성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 2세들이 여기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에서 오는 영향도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참 우리 2세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그분들의 삶의 포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가정에서 대화의 부족에서 나오는 거하고 사회적인 영향으로 나오는 그런 아주 큰 챌린지가 우리 이민 가족에 또 특히 자녀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문화적인 차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이민 가정에서는 언어가 부모와 자녀들이 그 언어의 갭이 생기는 것이 이 영어와 한국말, 모국어와 영어에 대한 그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문제점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또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를 잘 나눌 기회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는 건 사실인데 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화를 좀 더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자녀와 그 가정에서 부부 관계라든지. 예, 분위기, 그러니까 관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만큼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만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돼. 언어 때문에 안 돼. 근데 제가 많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야기해보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언어 문제가 그렇게 커다랗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못 하는데 언어보다는 더 큰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차이, 이런 세대 차이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화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문화 차이로 강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말문을 닫는 거죠. 그때부터는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는 부모님 세대를 자녀들이 이해하고 자녀들이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대화를 풀어나가는 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부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서 그 대화의 기법 또 그 하루의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예, 부부
이제 대화는 뭐 부부든 자녀든 하여튼 그냥 일반 사회든 다 그 대화의 기법이 필요하죠. 근데 부부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정에 그 밖에서 대화를 참 잘하시는데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집에 오셔서는 그냥 그게 어떤 문화 차이도 참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말이 많으면 안 돼.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표현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표현을 거의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깨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걸 깨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제가 이게 워크숍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여적지 배운 건 이렇고, 우리 부모한테 배웠던 것도 이건데,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 하루아침에 당연히 안 바꿔지죠. 그런데 바꾸려고 노력하실 때,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은요,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어진답니다. 그것만 생각하셔도 남편분들이 그 아내의 대화를 들어주는 거, 그걸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한 예를 본다면 한 아내가 이제 갑자기 거울을 보다가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이렇게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지? 눈가에 주름살이 생겼어. 그 남편들은 일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결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그거 요즘에 뭐 여기 수술하면은 딱 깨끗해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뭘 걱정해?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름살이 생겼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왜 갑자기 뭐 주름살이 생겼다더니 왜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누구 때문에 고생했다는 게 왜 나와? 이러면서 파경으로 끝납니다. 그때의 대화는 이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셔서 이 사람이 그 아내가 와서 남편한테 나 이렇게 주름살이 있어 하고 말할 때는 어떤 걸 원하느냐면 당신이 주름살이 있건 당신이 더 할머니가 됐건 난 당신만을 사랑해. 그걸 그 대답을 원하는 건데 누가 뭐 성형수술을 하라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남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 화내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그 한국 남성들, 아까 그 문화의 차이라고 말씀하신 게 저도 그 공감을 하는데 저도 사실 집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잘 많이 못 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마음은 아주 참 따뜻하고 사랑하고 다 말하고 싶고 그런데 이 표현이 훈련이 안 돼서 내가 당신 사랑해, I love you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그게 사실 마음은 안 그런데 사실은 그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가정에 필요한 요소가 정말 그 대화 이외에 다른 건 없을까? 무엇이 가장 그 필요한 요소가 될까? 임 선생님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니까 그 생활 가운데서 문제점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네요. 그 이민 오신 가정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특히 직업적으로 그 남편분들이 직업을 잃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도 이제 그 많은 스트레스 같은 게 쌓이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꼭 뭐 누구처럼 뭐 잘 살고 부자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의식주 기본 욕구는 해결이 돼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아까 이제 주관적인 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 끼 밥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네 끼 부자라고 더 많이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돼야 되는 의식주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건강도 있어야 되는데 건강도 주관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신마비가 있는데도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주관적으로 나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건강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전.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가정이 안전해야 되는데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이죠. 가정이 안전하지 못할 때도 이 행복한 가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적이라든지 이게 꼭 뭐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그 특히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대화가 끊어진다 그러는데 그런 이유로도 많이 끊어지는 거죠. 가부장적인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랑이라는 건데요.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크고 예, 거기에는 서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아까 문화나 세대차나 이런 것도 이해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믿어주는 거. 참 이 믿어주는 게 건강한 가정에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요. 나가서 이제 한 예로 어떤 여기에 10대 그러니까 티네이저들은 보면은 화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학생들이. 네.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은 아직까지 교복을 입고 네. 그 이제 머리도 자율화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화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이 화장하고 다니는 거는 뭔가 삐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갖고 너 왜 그러고 다니냐? 그러면은 이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믿어주지 않고 그런 쪽으로 대화를 하니까 우리 부모는 나는 다른 사람도 다 하고 다녀. 다른 친구들도. 그냥 내가 한 번쯤 해보고 싶고 예쁘니까 하는 거야. 이런데 부모들은 그걸 갖고 걔를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제 걔는 나쁜 아이하고 어울릴 수 있고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든지. 네. 그래서 이게 신뢰한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대화라는 것도 그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겠죠. 네. 그리고 역할 분담도 참 중요합니다. 네. 대부분 주부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주부는 힘들어하고 그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당연히 건강하지 못하게 되겠죠. 네. 자녀도 엄마를 도와주고 남편도 도와주고 또 아내도 또 남편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 협력하는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건강한 가정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서로 신뢰한다라든지 서로 대화를 나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형성됨으로써 이제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그 가족 간의 그 아름다운 대화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대화의 법이라든지 어떤 기법 같은 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한번 소개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네. 뭐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먼저 이제 중요한 건 대화는 그 듣기와 말하기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화에는 다 포함됩니다. 몸짓과 행동과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대화인데 하나를 예를 들면 이제 그 듣기와 말하기를 크게 나눠서 볼 때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희가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이다.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듣기는 말하기에 2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참 듣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를 잘해주는 거. 남편분들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근데 말하지 못할지라도 아내들이 말하는 걸 다 많이 들어주시면 듣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 남편인 경우도 저희 남편이 그 경상도 외에 3마디만 한다는 경상도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결혼해서 참 힘들었던 게요. 네. 결론이 뭔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들은 이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뭐 결론도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그냥 풀어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끝까지.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막 길어지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에 여성들은 이렇게 그런 결론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책을 보면서 알면서 저희 남편한테도 그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여자는 말을 하면서 풀어줘. 그러니까 남자들 이렇게 남편은 좀 들어주면 좋아. 네. 그런 거를 저희가 해서 저희도 실습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남편이 잘 들어줍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대화의 기술에서 듣기를 할 때도 네.
이렇게 비판적으로 어떤 분은 들으면서 계속 자기 할 얘기를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듣는 거를 집중적으로 들어주지 못하고 특히 아이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를 할 때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그다음에 감정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듣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에는 이 말하기가 왜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네,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힘이 있는 거라서 네.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잘 사용하면 아주 행복해지지만 잘못 사용하면 정말 아까 불행해지- 예.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긴 거는 못하고 하나의 방법을 본다면 주로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아이메시지입니다. 네. 여기 서구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요즘 나 전달법 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나의 전달법? 예. 네. 그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너는 하고 당신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다 날 비난하는구나. 날 또 뭐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딱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전달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정을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나는 하고 시작합니다. 나의 감정을 먼저 시작합니다. 네. 내가 느끼는 감정.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하면은 이게 모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대화를 계속하면 아이들도 그런 대화를 따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하고 시작하면서 내 감정을 그 다음에 because 뭐뭐뭐 때문에 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아내가 오늘은 이제 특별히 남편이 하루는 노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네. 남편도 쉬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틀고 아침부터 이제 즐기십니다. 근데 아내는 매일 해는 애들 도시락도 싸야 되고 막 종종종종 그래서 막 도시락 싸고 또 애들 데려다 줘야 되고 그래서 나가는데 오늘 쓰레기 비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쓰레기를 내다 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는 남편한테 여보 내가 이제 다녀올 테니까 저 쓰레기통 좀 밖에다 내놓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부탁하고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그대로 텔레비전을 보고 쓰레기는 그대로 있고 근데 이미 쓰레기차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네.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너무 화가 나겠죠. 그럴 때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당신 왜 그러고 있어? 텔레비전만 보고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은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침묵을 하면서 한번 생각하고 이 아이메시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내 감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찾아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어. 네.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네.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부탁을 하고 나갔다 와서 와보니까 그대로 당신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쓰레기는 그냥 있고 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 네, 다음부터는 당신이 내가 부탁하는 일이 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면 해주면 참 좋겠어. 나는 고맙겠어. 그런데 만약에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럼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시간이 없어 아니면 무슨 이유든지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렇게 내 감정과 뭐 때문에 이유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까지 하는 게 아이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가정에서 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면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한 공간에서 이제 어른과 아이들이 다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체들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 가운데서 이제 어른들이나 부부 관계 이제 이런 걸 보고 자녀들이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에는 그 2세들이 보는 관점이 패밀리를 보는 관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코리안 캐네디안 그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참 우리 한 가정 안에서 두 세대가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아니, 그렇지만 뭐, 지금 유교적으로 보면 4대, 5대까지도 같이 살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지금 여기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네. 문화적인 개혁도 있고 네. 또 링구스틱 언어적인 개혁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은데 참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민 오신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네. 하나같이 보면 다 자녀들을 위해서 네. 희생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서 좋은 직장 버리시고 자녀를 위해서 이민 왔는데 또 여기 와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네. 근데 제가 2세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많은 수의 2세들이 하나같이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부모님들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기의 꿈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자라면서 표현되지 않고 그냥 부모의 꿈과 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장과 부모님들이 원하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또 필요했던 대화와 사랑이 받지 못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2세들이 보니까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볼 때 한 3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권위 위주다.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성공 위주다.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결혼 위주다. 특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과의 그 권위의식 속에서 나오는 가운데서의 대화의 결핍. 또 우리 자녀들 되게 우리 중학교 우리 2세들한테 너 장래 커서 모델 돼 그러면 그들에게는 4가지 작밖에 없습니다. Doctor, Lawyer, CA, Engineer. 이 캐나다에 10,000개 이상의 잡이 있는데 부모님 보시기에는 그 4가지 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2세들 중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2세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것이 자녀들 올바른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는 거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 프레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더 한 것 같은데 뭐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한테서 그 결혼 잘해야 된다는 프레셔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2세들 보니까 성공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2세들 없고 또 결혼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2세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우리 2세들이 가장 커가는데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탤런트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이 있고 정말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우리 여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러 이민을 오셨기 대부분 그분들의 생각과 성공의식이 우리 자녀들한테 임포스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부모님들이 아주 깊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민 오신 우리 어머님한테 꼭 하고 싶은 정말 바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깊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할 때 우리 2세들은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추럴하게 정말 우리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때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란 어른과 아이가 한 공간에서 서로 함께 생활하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서남북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